자, 그러면은요, 윤미향이가 왜 시세보다 비싼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미향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미향이 시세보다 비싼 집을 샀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굉장히 자재를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자재를. 그래서 뭐 450원짜리 벽돌 대신에 1000원짜리 벽돌을 썼다 이래가지고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그 건축이라는 거는 그 누가 얘기하는데 기껏해야 5천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0만 원부터 뭐 1000원짜리 벽돌을 썼다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근데 일단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을 받자마자 윤미향이는 이 마포구 대신에 안성 땅을 산 거야. 안성의 그 집을 장소로 바꿔갖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아휴 또 뭐 이렇게 그 위안부 단체고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란 소설에 나온 소녀가 공부도 잘하고 착할 줄 알았더니 윤미향이 같은 아무튼 사악한 무슨 그 정말 못난이 인형인데 왜 인디안 인형, 왜 사악한 인디안 인형 그 연극에 나온 것처럼 이 호러 무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영화 키다리 아저씨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호러 무비의 주인공으로 해서 진짜 돈을 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윤미향이가 자기는 비싸다고 생각 안 했다. 근데 윤미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경매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파트 경매를. 그러면은 고수인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고수예요. 근데 윤미향이가 자재가 아주 비싸고 집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왜 말이 안 되냐, 제가 이 주택 그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문가한테 지금 윤미향이가 말하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윤미향이가 이 나라 국민들 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전체 국민들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거다. 이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하자 이거예요. 주택, 건물, 집, 오피스텔 이 모든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 땅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주택을 구입할 때, 아파트보다도 특히 주택을 구입할 때는 땅의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토지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건데, 아니 아파트 경매 나온 물건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윤미향의 그 고수가 윤미향 투기 고수가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 주택들은 땅값으로 치자면은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한마디로 가짜 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이 자기의 직업적인 이 30년 경력을, 이분도 30년, 윤미향이도 30년 아닙니까? 30년 경력을 볼 때 이거는 가짜 계약서를 썼을 거다. 그리고 이 거래는 특수 거래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윤미향이가 자기가 이제 이거는 뭐 상상을 펼치자면 이런 거래를 한 경우는 보통 4억 정도가 남는다는 겁니다. 많이 남으면 5억도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를 통해서 윤미향이가 적어도 2억에서 3억은 말하자면은 챙겼을 거다. 이런 거래를 딱 들여다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진짜 이렇게 막 뿜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윤미향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차피 할머니들은 걷기도 힘들기 때문에 차로 모시고 뭐 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말하자면은 기분 좋으라고 고급 블라인드를 다른 거를 말하자면은 떠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걸 할머니들의 치유 공간으로 쓰려니까 할머니들을 차로 모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근데 치유 공간 대신에 평화 공간으로는 계속 사용을 하기로 했다. 아니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지를 못하시고 또 대부분 할머니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무슨 치유 공간으로는 사용을 못하니까 평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까? 그리고 치유 공간하고 평화 공간하고 뭐 다른 겁니까? 윤미향이가 윤미향이지 그러면 윤은 또 딴 사람이고 미향이는 또 딴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펜션으로 윤미향이는 그걸 써먹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막 팔기로 4년 전부터 한 거고요. 왜? 자기는 돈을 챙겼으니까 이걸 몇 푼에 팔든 사용이 없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윤미향이가 여기에서 이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진 다 보셨겠지만은 윤미향이가 벌인 술판도 있어요. 막 맥주 마시고 그리고 뭐 여기에 쓴 이렇게 옷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쓴 옷 까만 옷 입고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과자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티즌 수사대가 거의 국정원급입니다. 근데 그 과자가 무슨 뭐 일본산 뭐 감자로 만든 뭐 무슨 과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과자가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그냥 우리 마트에서도 일본 뭐 오사츠라든가 이런 일본 과자도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자들을 또 지들이 또 마트에서 또 반일은 뭐 외치고 뭐 이러면서도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많은 한국 과자들 놔두고 일본 과자 먹는 거. 또 그 많은 한국에 모나미 볼펜 놔두고 조국이 자기 뭐 청문회를 할 때 일제 이 볼펜 갖고 이렇게 쓰는 거. 와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민낯이죠. 평소에 아마 유니클로 뿐만 아니라 명품 들고 다니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명품 더 많이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명품 들고 다닌 적도 없고 딱 한 번 친구가 명품 하나 준 게 있는데 그게 70만 원짜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들고 나갔다가 뭐 전여옥의 명품 뭐 이래가지고 사진을 제가 찍어보고 웃었어요. 그거는 사실 명품도 아니에요. 명품 중에서도 왜 이렇게 이 메스티지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갖고 다니는 아니 그리고 제가 제 나이에 그 뭐 70만 원 정도 가방 못 삽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명품을 제 친구들이 이렇게 쓰다가 실증 난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 주면은 그것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왜? 너무 무거워서. 명품이 무거워요. 그리고 명품은 들고 다니는 여자용이 아니라 이렇게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모님용입니다. 그래서 명품들이 다 가죽 가방이고 막 무거워요. 근데 이거는 뭐 잔소리고. 자, 거기에 나온 과자 2종류를 보면요. 이거는요. 그냥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할 수가 없는 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일본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뭐 줬거나 이 보통 마트에서 팔지 않는 과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트에서 팔지 않는 과자를 거기서 위안부 할머니 그 치유와 힐링 센터에서 먹어가면서 술판을 벌인다? 와. 그러니까 그 일본 과자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이 위안부 이 무슨 자원봉사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나 일본 과자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져다 줬을 과자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밖에 살 수 없는 과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사온 과자라고 하면서 나눠 먹었을 가능성 이것도 또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치유와 이 치유 공간이 안 되니까 평화 공간으로 쓰기로 했다. 얼마나 이런 말장난입니까? 앞으로 그럼 치유 공간하고 평화 공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펜션을 정의연의 수요연대에 같이 했던 다른 단체들의 워크숍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리고 딴 쪽에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기본 사용료는 또 받았다는 거예요. 장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수요연대에서 절절하게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윤미향이 말대로 100% 믿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거기에서 또 사용료를 받는 건 뭡니까? 거기다가 아예 펜션에 대해서 무슨 사이트에도 올려서 예금주 윤미향 그리고 그 돈은 윤미향이가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04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미자 할머니를 비롯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은 윤미향이가 이 기부금 받고 뭐 앵벌이 고만해라 해갖고 수십 번이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동안의 정의연이라든가 또는 정대협 이런 단체가 관계를 했던 단체는 언론은 한겨레라든가 또는 경향 뭐 이런 데기 때문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도 종군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느냐. 윤미향은 악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의 말하자면 피와 고름을 빨아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받아 처먹은 악마, 흡혈귀가 윤미향이다. 이렇게까지 써 있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들의 이 전문을 보고서 정말이지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그 할머니들의 절규를 다 입막음을 하면서 이 윤미향이는 좌파 단체로서 이 빨대를 꽂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아버지 챙겨주고 남편 챙겨주고 딸 유학까지 보내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이 살판, 놀판, 술판을 만들었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윤미향이는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윤미향이가 지금까지는 회계 오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회계 부정이고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계좌 다 털고 이거 성명하지 못하면 윤미향이는 당연히 감옥 가야 됩니다. 윤미향이를 감옥으로 보내야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윤미향이 시작도 정말 개떡 같았고 그 다음에 과정도 불공정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먼저 가신 한을 품고 가신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제국주의에 그렇게 유린당하고 나서 윤미향이를 비롯한 정대협과 정의연에 이런 식으로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피를 뽑히는 어떤 게 더 가슴 아팠겠습니까? 저는 윤미향이 이 흡혈귀들한테 뽑힌 게 더 가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향을 국회관으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정의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윤미향에는 국회 문턱을 밟기도 전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